앞절에서 우리가 레이놀스 응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레이놀스 응력은 우리가 유동 속도가 평균 속도와 파동 속도가 있고 파동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응력이 되겠죠. 레이놀스 스트레스 해서 그 식은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게 그 라미라 프로에서 썼던 것처럼 뭐 타워 XX, XY, XZ에서 다시를 붙여서 레이놀스 응력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를 미지수로 놓고 통째로 푸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초창기 난류 모델들을 어떻게 하는가? 난류 모델이라는 거는 이 항을 어떻게 표현해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수가 6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6개 방정식이 필요한데 6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있던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평균치를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본래 있던 점성항하고 난류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항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죠? 일단 표현이 되고 그걸 이제 전체 모든 식에다 적용해서 해보면 레이놀스 에버리지 이퀘이션에서 좌측은 본래 가속도 성분 본래 있던 거에 평균 속도 성분으로 전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해서는 그대로 압력에 대해서도 파동 성분이 있지만 거기는 방정식의 평균량은 없어지고 없다 이거잖아요. 없어지고 없고. 자, 이제 아까 여기 난류 성분 레이놀스 응력도 표현 자체가 이게 라미나에 의한 점성 응력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본래 점성계수에 의한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거기에 해당하는 난류에 해당하는 점성계수. 이거는 근데 실제 점성이 아니고 레이놀스 응력이 모델링돼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지?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평균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값으로 표현이 되고 최종 난류 유동을 계산하는 데는 여기에 뮤T 터뷸런스에 의한 점성계수항, 터뷸런스 점성계수라니까 점성은 걸뭐 우리가 라미나에서 점성하던 그 점성하고는 틀린 거예요. 표현이 모델링 돼서 점성계수로. 자, 해서 이 항을 모델링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풀면 이 식을 풀 때는 우리가 컴퓨터를 물론 손으로 푸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풀게 되면은 본래 풀던 방법, 라미나 풀던 방법에서 이 항을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항을. 근데 이 항을 추가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모델링이다 이거잖아요. 모델링이. 제일 먼저 간단한 걸로 이제 믹싱렉스 모델 그러면 저 뮤트는 뭐 L의 맥시멈의 제곱의 평균 속도의 변화율의 뭐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간단한 몇 가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 난류를 이 앞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초 공부를 하는 거고 이쪽 뒤쪽은 그냥 그 유동의 난리라는 게 있는 거다.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맨날 터뷸런스 영역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터뷸런스가 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대략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말 시험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냥 뭐 이 부분이 뒤로는 이제 기말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뭐 꼭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방정식을 풀 때 우리 뮤t를 어떻게 모델링 하는가가 이제 달리 모델링이다 이거죠. 해서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옛날부터 하던 믹싱랭스 모델이라 그래요. 개수 모델 그냥 쉽게 그냥 뭐 식을 넣을 수가 있다. 믹싱랭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모델링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위치에서 파동속도 성분은 어떻게 됐냐? 파동속도 성분은 이렇게 따져봤더니 뭐 플러스 U-까지 올라가거나 마이너스 U- 진동 성분이 그러니까 이 아래 이 범위 내에 있다 이거야. 이 범위 내의 속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U-를 그러면 여기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하면 이 U-의 표현은 여기 증분량이니까 증분량이잖아요.
L만큼, L이 이 부분이네요. L만큼 충분되니까 믹싱 랭스에서 그 변화량이 이렇게. 또 XY는 또 다시 모델링을 했더니 이렇게 그래서 뮤t는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뮤t는 믹싱 랭스에다가 그 속도의 변화율을 곱한 랭스의 제곱에. 그래서 이 점성항은 본래 점성항과 이 터뷸런스 레놀즈 응력에 의한 항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평균 속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앞에 점성, 그 다음에 난류 점성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앞에 식을 유도해 오는 과정에 있는 거야. 어쨌거나 레놀즈 응력을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럼 뭐 뮤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뮤트는 방금 했듯이 이 위식으로 이렇게 정의된다 그랬죠. 그러면 L믹싱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L믹싱은 KY 또는 KY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각 유동에 따라서 각각 틀린 거예요. 평판 유동, Z 유동 그런 거에 따라서 주로 실험에 의해서 이런 개수들을 다 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어떤 모델링은 L믹스라고 되어 있는 어떤 모델링은 평판에 적용하는 거다. 어떤 거는 Z 유동이다. 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난류 모델링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대수 방정식 다른 방정식을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편미분 방정식을 뒤쪽에서는 이제 방정식을 푸는 모델들이 나오는데 안 풀고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해서 우리가 여기 대수 모델이라고 하고 강유동에 따라서 평판이면 뭐 일반 유동 이렇게 평지에 가는 이런 유동이면 KY라고 L을 정의한다. 이렇게 또는 뭐 K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뒷페이지 보면 주로 이렇게 실린더 T의 어떤 모델을 할 때는 이렇게 모델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엣지 끝나는 데 갈 때는 유동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Z로 분사가 된다면 뭐 랭스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믹싱 랭스 모델 제일 간단한 대수 모델이라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이제 방정식을 푸는 모델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쓰는 모델들이에요. 뭘 쓰냐면 터뷸런스 에너지 이퀘이션, 전부 에너지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터뷸런스 에너지는 뭐냐면 진동 성분에 대한 운동 에너지 K 이렇게 이 운동 에너지 K분의 1에 U-제곱, V-제곱, W-제곱에서 평균된 거. 여기다 터뷸런스 에너지. 터뷸런스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면 이때 뮤트는 우리는 최종적으로 쓸 때는 뮤트라고 써야 돼. 뮤트가 필요한 거예요. K 값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뮤트는 이렇게 뭐 이래 된다. 상수에다가 K2분의 1에다가 믹싱 랭스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각 유동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틀릴 때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식을 다 대입했다. 자, 운동 에너지가 쪼르륵 넣어갖고 이 식을 만들어낸 거야. 이 값에 대한 이 식을 쪼르륵 해주면 이쪽 항에다가 우변항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디스플레이션 항도 있고 이렇게 여기 뭐 저기 파동 성분의 세 성분이 곱해진 이런 압력 성분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변수가 막 발생하잖아요. 새로운 변수. 이거를 어떻게든지 또 뭔가 실험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찾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뮤에다가 그 난류 모델 아까에 나온 여기 뮤t에다가 시그마 k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모델링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식을 푸는 거예요. 풀어서 뭘 구하는 거죠? K를 구하는 거죠. K를 구해서 여기다 넣고, L도 넣고, 그래서 아까 저기 했던 본래 우리가 풀리는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보다 터뷸런스 에너지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이 되겠죠. 자, 해서 에너지 이퀘이션 하나만 갖고 푼다. 원이케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원이케이션 모델.
자, 디시페이션이라는 건 터블런스가 되면은 폭포에서 물 떨어지면은 폭포에서 물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 소용돌이 피우다가 여기 나갈 때 조용히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가 전부 소산된 거예요. 소산돼서 어디로 가죠? 열 에너지로 가는 거죠. 열 에너지로 다 해서 그 입실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고, 점성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뮤티는 이렇게 K의 2분의 1의 L인데, 이게 모델되는 거로, 최종 연자 우리가 이퀘이션 풀 때는 뮤트는 이렇게 대입한다.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이 식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원이케이션 모델. 그래서 원이케이션 모델을 한다. 우리 이제 뭐 그냥 그 터블런스 모델링 하는 기본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식을 나열하면서 걔는 뭐 여러, 뭐 이게 유체학 본격적으로 전공하는, 뭐 난류 전공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제가 기초 배우는 단계에서는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거를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투 이케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투 이케이션 모델. K 입실론 모델, K 입실론 모델. 아까 K는 카이네틱 에너지, 난류의 운동 에너지. 입실론은 디시페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소산율의 관식이고, 우리가 최종 필요한 건 뭐라 그랬죠? 뮤티라 그랬죠? 뮤티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 C뮤에다가 C뮤는 보정상수예요.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실험 보정 상수. 이건 어떻게 이론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실험 데이터들을 열심히 난리 실험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입실론분의 k 제곱 이렇게 해서 뮤t를 계산하고 뮤t를 저기 앞에서 설명했던 그 우리가 풀려는 모멘텀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해서 운동 에너지식은 이렇게 카이네틱 에너지식은 이렇게 되고 입실론 되고 여기 뮤t의 시그마 k분의 뮤t에서 k 이케이션. 자, 입실론식은 여기 이렇게 입실론식은 여기 입실론하고 여기 독립된 식이 아니고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C 입실론에 이렇게 뭐 텐서 로테이션으로 써 있는데 이렇게 이런 복잡한 식이 돼요. 복잡한 식. 그러니까 이 식을 일단 풀어서 이 결과로 뮤t를 찾아서 저 앞에 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에 있는 C나 상수들은 이렇게 C 입실론은 1.4고 뭐 1.9이고 1.0이고 1.3이고 뭐 이때 오메가는 어떻게 되고 뭐 랭스 L은 어떻게 되고 이런 개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 실린더 추이 보통 유동은 이래 적용된다. 근데 이 식을 갖고 압축성 유동에다 적용했다. 초음속 유동에다 적용했다. 당연히 적용 범위가 그 정의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안 맞는 거예요. 초음속 영역이 되면 이제 일단 밀도가 변하니까 그것까지 여기 이제 로 K하고 여기 로 K하고 정의되니까 개수들이 당연히 좀 틀려지겠지만 그래도 자관카라도 이 난류 모델 할 때는 이 개수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죠?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체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과 쪽에서 유체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난류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해요. 우리는 이제 항력학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음속 유동이나 방미, 난리니까 방미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런 유동을 많이 하는데 초음속 유동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기과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난류 유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또 K 입실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K 오메가 모델이 아까 식하고 비슷한 식이에요. 비슷한 식인데 자, 뮤트는 오메가분의 K라고 정의가 된다. 뮤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운동 에너지 식은 방금처럼 이렇게 아까 식하고 거의 같아요. 같은데 이제 표현식이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표현식이 여기 점성함 이렇게 들어가고 뭐 베타 스타 뭐 이렇게 디시페이션 레이트식 뭐 오메가식이 이렇게 아까는 입실론이었잖아요. 입실론인데 이거 디시페이션 레이트 뭐 K 오메가 K 뭐 카이네틱 디시페이션이 아니고 볼티시티 모델이네요. 볼티시티 디시페이션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고 베타 뮤티
그럼 뭐 여기 해당하는 개수들은 이렇게 개수들은 각각 또 별도로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최종 우리가 필요한 거는 뮤티 값을 갖다 대입한다. 근데 뮤티가 그러면은 저기 뭐 한 번 계산하면 되냐 하면 아니고 저기 모멘텀식 풀듯이 매 타임에 대해서 계산해야죠. 매 타임에 대해서 모든 스페이스에 대해서 모든 뮤트가 상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뭐 3차원이면 3차원 터뷸런스는 기본적으로 2차원으로 떠오르죠. 2차원 또는 3차원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이 그러면 모든 영역에 대해서 k 오메가를 다 계산하고 시간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타임 수입을 하면서 타임에 따라가서 본래 있던 모멘텀식의 뮤트를 대입해서 푸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델링이고 이제 직접 또 이제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직접 풀기도 해요. 직접 풀기도 하고 또 뭐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잘 나오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난류 그러면 이런 모델링을 거쳐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섹션은 자 난류 강도 얘기가 나왔는데 난류 강도 우리가 그 어디 실험을 하고 뭐를 하고 할 때만 이게 층류유등 아무리 층류유등이어도 난류 강도 성분이 있어요. 난류 강도는 루트 민 스퀘어 U 다시의 제곱의 평균값의 루트. 그러면 이게 속도 단위가 속도가 되겠죠. V 다시 제곱의 평균값의 루트. W 다시 제곱의 평균값의 루트. 각 방향에 대해서 상대적인 난류 강도로 해서 여기 뭐 이거는 U성분 나누고 V성분 나누고 W성분 나오는 게 아니라 프리스트림에 있는 속도 처음에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에어포일 주이면은 저 앞에 프리스트림이 돼. 프리스트림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에어포일 주유던 걸 뭐 이쪽에서는 이제 처음 초기 속도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평균 U가 아니고 그 U로 각 방향에 대해서 성분을 나눈다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U 틸트, V 틸트, 뭐 W 틸트 하고 그러면 주유동 방향이죠 이게 난류 강도를 표시할 때는 주유동 방향에 대해서 이 U 틸트는 0점이다 또는 10%다. 그러면 평균 속도에 비해서 파동 속도 성분이 10% 진동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모든 방향으로 같냐 하면 그게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는 이제 뭐라 그래 아이센트로피 호모지니어스 모든 방향으로 같으면 모든 방향으로 같으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방향 성분이 있고 옆에 진동 성분이 있고 또 뭐 Z방향 진도 성분이 있고 그러니까 각 방향의 몇 프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저기 평행 상태가 돼 있으면 모든 성분이 자체가 됐다 하는데 저건 우리가 난류 강도 표시할 때는 메인 스트림에 대해서 메인 방향에 대해서 뭐 0.1이다 그러면은 뭐 10% 정도 강도를 갖는 난류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난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뭐 어떤 난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를 푼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난류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방정식하고 관련되는 거니 우리 저기 지금까지 7장까지 할 때는 라미날 프로 해가지고 바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다 그냥 바로 풀었어요. 바로 풀어서 우리가 그 파이프 프로나 그 다음에 평판 유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실제 유동은 대부분이 난류 유동이다 이거죠. 난류 유동은 그런데 저기 우리가 저기 물에 뭐 어떤 저기 물감을 풀었을 때 살살살살 흐트러지지 않고 가면은 층류가 여기 막 섞여서 가면은 난류가 되는데 대부분 그냥 섞여서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섞여서 가는 거예요. 폭포에서 물 떨어져서 바닥에 쏟아지면 거기 뭐 뒤분복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난류 성분을 계산할 때는 그 모든 파티클을 추적해서 계산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파동 성분을
난류로 분리를 해서 그거를 평균을 취해서 레이놀드 응력을 찾아내는 거죠. 레이놀드 응력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값들을 난류 점성계수로 모델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난류 점성계수. 그래서 이제 난류유동의 뭐 편의게 하면은 자 여기 이제 구나 실린더 유동을 푼다 그러면은 나미널 프로는 여기 뭐 90도 금방 90도 되기 전에 세퍼레이션이 이렇게 있나요? 세퍼레이션이 여기서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있는데 난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아직 여기 벽면에 있는 난류 에너지가 뭐 살아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여기 가서 이렇게 여기 가서 뒤에 가서 세퍼레이션이 있는다. 난류가 있으면 난류 자체 혼합되는 유동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운동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에어포 일주기도 파동각이 이렇게 세지면 어떻게 돼요? 파동각이 커지면 우리 뭐 15도, 20도 그러면 그, 그 항공기에서 이렇게 양력계수 쭈르륵 하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전부 세퍼레이션 돼서 세퍼레이션 된다는 얘기는 그게 벌써 난리야. 라미나 세퍼레이션. 여기는 라미나로 세퍼레이션이 됐지만 여기는 혼합되고 가면 이제 전부 난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또 우리 에어포일 저기 비행기에 보면 비행기 이렇게 보면 자 세퍼레이션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포일러라고 그랬는데 스포일러 뭐 이렇게 적어서 그 볼텍스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갖고 여기 가서 세퍼레이션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난류유동 그러니까 난류유동이 되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프 같은 경우는 라미날 프로일 때는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하는데 난류유동이 되면 이렇게 속도 성분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점성 저항은 훨씬 커져요. 점성 저항 기울기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점성 저항은 벽면의 점성 저항은 커지는데 에어포일이라는 데서 저기 그 난류가 발생하면 세퍼레이션 되는 위치가 뒤쪽으로 가요.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가니까 여기 그 세퍼레이션 영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T값이 크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 뭐 골프볼이 있으면은 딤플이 없으면은 앞에서 세퍼레이션이 돼갖고 이렇게 딤플이 없어서 세퍼레이션 돼갖고 그 저항이 큰데 여기다 딤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소용돌이가 계속 돌면서 갖고 세퍼레이션이 뒤에서 이렇게 생긴다게 뭐 훨씬 더 그 CD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딤플 설계를 열심히 해야 돼. 그 세퍼레이션 포인트를 뒤로 미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게 난류의 그 난류의 특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간단히 난류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